자, 다음은 원순열을 볼 텐데요. 원순열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순열 자체가 일단은 6월 모의고사에까지는 나올 만한데 범위가 늘어나면서 조금 내기가 애매한 경향성이 있죠. 나왔을 때도 어렵지 않게 대처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이 표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풀이를 항상 두 가지로 하죠. 중복을 피해준다 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중복된 것만큼 나눠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처음에 한 명을 고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원순열이 아니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얘가 메인으로 나오기보다 다른 문제에 섞여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정도만 좀 복습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이거 하나만 볼게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적혀있는 의자죠. 그리고 원순열은 반드시 이렇게 회전하면 일치한다 라는 표현도 써주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압이 11이 되지 않도록입니다. 않도록. 자, 이제 원순열이 기본 베이스인데 여기에 간단한 여사건 문제를 넣어준 거죠. 우리가 두 개의 수의 합이 11이 되는 경우는 이제 5 더하기 6이죠. 5 더하기 6. 그래서 5 더하기 6인 상황이 11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 잘 생각해서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보면 2.5, 6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생각하면 총 5개가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5개를 배치하는 경우 원순열로 5팩토리얼 5로 나눠주면 되고요. 24겠죠. 거기에 5, 6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도 2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총 24 곱하기 2만큼의 여사건을 어디서 빼줘요? 6개를 그냥 나열한 120에서 빼주면 되겠죠.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풀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보시고, 역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좀 귀찮은 애들도 있는데요. 최근 기출에서는 엄청 어렵지는 않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이게 그나마 좀 까다롭게 나와 있는 문제예요. 이게 원순열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했던 두 가지 상황을 둘 다 만족하는 문제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거, 뭐 A 조건하고 B 조건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문제에서 내고 있는 거죠. 12가 되지 않아야 된다. 곱해서 2, 6이 이웃하면 안 되고 3, 4가 이웃하면 안 되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이웃하면 안 되니까 케이스를 분류해서 생각해 주면 사실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웠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했지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다 만족시키려면 일단 하나씩 만족시키는 경우를 계산해 놓고 둘 다 만족시키는 경우를 한번 제외해 주는 게 가장 보편적인 풀이였습니다. 앞에서 경우에서 공부했을 때 사용했던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순열은 토핑으로 얹어진다. 그러니까 원순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네. 이거는 이제 중복 조합이랑도 연결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단거리 문제를 풀 때 경로 찾는 문제에서도 사용되죠. 개념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1부터 6까지 자연수 6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요. 2가 4보다 왼쪽에 나열되고 싶어. 이럴 경우에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2랑 4는 동그라미로 만들고 나머지 4개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6팩토리얼인데 두 개가 같죠? 그럼 2로 나눠주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는 작은 크기 순서대로
자, 2, 4만 된 게 아니라 1, 3, 5도 됐네요. 자, 이렇게 문제가 바뀌죠. 3팩토리얼, 2팩토리얼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도로망 문제, 그러니까 최단거리 문제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다 암기를 시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거의 곱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사건은 바로 계산할 수 있게 연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긴 4개, 여긴 2개겠죠. 해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배반 사건으로 쪼개가지고 하는 것들 연습을 충분히 해주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좀 응용을 해야겠죠. 이런 것도 이제 눈으로 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와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일일이 다 숫자 써서 하는 풀이는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자체는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C를 지나지 않으면서 D도 지나지 않으면서 여기를 아예 빼야지 이렇게. 그러면 문제 자체가 여기를 아예 지워버리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는 없는 거야. 이렇게 없는 녀석 취급해버리면 돼. 자, 없는 녀석 취급을 한다는 건 중간중간에 중요한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중요한 지점이 처음에는 이제 여기죠. 반드시 지나야겠죠. 여기를 안 지날 수가 없는 점 하나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럼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여기는 일직선이네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방금 풀이랑 이제 똑같죠. 4, 3,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24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는 잘 정리하시고요. 8번 볼까요? 8번을 보면 주사위 한 개를 던져 3 이하이면 4 이상이면 케이스를 나누고 있죠. 1, 2, 3인 경우 나중에 이제 확률로 하면 이게 확률이 2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4, 5, 6인 경우 어떻게 하느냐 0점이다. 여기서는 점수를 얻는다. 이걸 이제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점수 평균 구하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통계할 때요. 자, 4차례 던지고요. 내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배반 사건이죠. 문제가 어렵다 싶으면 무조건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을 여러분이 잘 쪼갤 줄 알아야겠죠. 배반 사건은 이제 뭘로 쪼개냐? 는 이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점수가 4점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4점 한번 나오고 0, 0, 0 이렇게 나왔을 수 있고요. 3점, 1점, 0점, 0점 나왔을 수 있죠. 2점, 2점, 0점, 0점 가능하고요. 1, 1, 1, 0 가능하고 1, 1, 1, 1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점은 0점 처리하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 배반 사건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건 얘죠. 여기는 A, B, C, D가 1111만 가능하잖아요. 얘는 1111만 가능한 친구고 이제 0이 들어가게 되면 0은 4, 5, 6 다 가능하죠. 그래서 0은 하나당 3개로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2, 1, 1, 0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0이 들어가는 자리, 1 들어가는 자리, 2 들어가는 자리 있는데 이걸 수열로 나열하는 게 이제 가포순인 거죠. 결국에 가포순. 그래서 가포수는 4팩토리얼인데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겠죠. 이걸 먼저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0은 3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 나머지 이 친구들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안 어렵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경우의 수랑 공부했던 것들이 잘 쌓여 있는 거고, 항상 배반 사건에 대해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들, 대표성의 원리 잘 이해하고 있는 거고, 합사건, 곱사건도 잘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다 그러면 케이스 분류하는 것, 배반 사건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 어려운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들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 공부를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한 친구랑 안 한 친구를 가늠할 수 있는 뭔가 파라미터가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10번 문제 보시죠. 여기 있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다 풀 수는 없고요. 골라서 이제 풀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얘가 결국에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 문제죠. 왜냐하면 이 원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대각선이 이 원이라고만 나타났다 뿐이지 이 친구를 대각선으로 분석해서 문제를 풀면 똑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최단 거리로 B 지점에 도달을 하는 것, 이렇게 문제를 똑같이 생각을 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가 B를 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만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행동은 하면 안 되겠어요. 어차피 4분의 1바퀴만큼 도는 거니까 모든 길이는 똑같죠. 그럼 최단 거리를 나타내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대충 이어볼까요? 우리가 B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경로들이 있는지.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자, 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두 개는 필요 없는 점들이죠. 그러면, 자, 항상 중간 지점을 잘 계산을 해라. 그래서 배반 사건으로 쪼개는 거니까요. 중간 지점 여러분이 적당하게 쪼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하고 여기를 중간 지점으로 잡을 수가 있죠. 중간 지점을 잡는 거의 기준은 칸수가 동일하게 가는 점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점을 가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가야 되죠. 이 점을 가기 위해서도 하나, 둘, 셋, 네 개 가야겠죠. 이런 것들이 배반 사건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잘 잡는 게 일단 문제풀이의 시작이겠죠. 물론 여기 말고도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잡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 또 여기까지 올 때까지를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A, B가 있으니까 PQ라고 할게요. PQ. 그러면 A, P, B가 있고 A, Q, B가 있겠죠. 문제가 이제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자, P로 가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게요. P로 가는 경우는 네 가지죠.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네 가지. 그래서 P에서 이제 어떻게 가는지는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네, A에서 Q로 가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면 A에서 Q로 가는 건 원래 이런 박스만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하나를 뺐죠. 사실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도 암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를 거쳐가는 거 하나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총 6개니까 이 총 모양은 5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5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P에서 B로 가는 거랑 Q에서 B로 가는 건 방금 생각했던 거의 역순이죠.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P에서 B로 가는 것도 5개, Q에서 B로 가는 거 4개. 그래서 4, 5, 20, 4, 5, 20 더해서 40이다 라고 답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어렵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라 라고 얘기해주는 내용이고요. 이게 내신 할 때부터 케이스 분류하고, 여기서 케이스 분류는 PQ를 구하는 거죠. 계산하고 뭐 했던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땡큐다 하면서 풀게 되겠죠.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김이 빠지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잘 복습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보시고 정석에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선이 다르게 나온 것들도 몇 개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항상 뭐 중간에 어떠한 선분을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가 됐건 여기 최단 경로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이 케이스를 분류하셔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막 변형해서 풀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12번 문제를 막 딱히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를 가장 나왔던 패턴 중에서는 학생들을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14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면 중복을 하라고 했죠. 5개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렬로 나열합니다. 자연수라 했고 뭐 다 자연수 가능하죠. 홀수 선택하지 않거나입니다. 한 번만 선택합니다. 각각의 홀수는 135죠. 135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두 번만 선택합니다. 이 가나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나만 이해하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가나의 말은 뭐냐? 일단 얘가 중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를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의 의미가 홀수 하나 나머지 5개가 짝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홀수를 아예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냥 짝수로 다 채워라 이 말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6개의 짝수다? 6개의 짝수다. 죄송합니다. 5개의 짝수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에서 두 번만 선택한다가 이제 위배되죠. 다시 상황을 다시 보세요. 홀수는 각각의 홀수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1 입장에서 1은 선택받지 않거나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2는 선택받지 않거나 두 번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는 많아봤자 한 개씩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홀수를 최대한 다 선택한다 하더라도 최대 1, 3, 5, 세 가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홀수 내가 3번 선택을 했으면 반드시 짝은 2번인데 이 2번은 2번만 선택해야 된다 했으니까 하나가 2번 선택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배관 사건 다 생각해 봅시다. 홀수를 2번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짝수를 누군가는 한 번 내지 3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되는 겁니다. 홀수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겠죠. 한 번. 홀수 한 번만 사용하면 짝수를 4번 사용해야 되는데 그 4번은 2가지를 사용해야겠죠. 이 상황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을 썼어요. 그럼 1은 더 이상 못 써요. 홀수를 한 번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개는 홀수거나 짝수로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짝수를 썼어요. 2를 썼어요. 2번만 선택한다 했으니까 2는 반드시 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짝수를 쓸 거면 쌍으로 넣어야 되고 홀수를 쓸 거면 3하고 5가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케이스 분류만 정확하게 해보면 홀수 3개 쓰는 거랑 홀수 1개 쓰고 이렇게 나머지는 짝수로 채우는 거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값호순을 쓰면 되고요. 자, 결국에 이 문제도 케이스 분류하는 게 메인 역량이었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끊었다가 할게요.